한 사람의 생각이 형성되는 데에는 가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족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1501년 연산군 7년 âm 6월 26일 진시에 태어났습니다. 남명 선생이 태어날 때 무지개가 집 앞 우물에 일어나 영롱한 빛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합니다. 위로 형이 5명이 있었으나 4명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고 형 존합은 결혼하여 1명의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은 진주 서면에 사는 진사 하종학에게 시집가 1명의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둘째입니다. 동생 조한이 있었으며 2명의 누님과 2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누이들은 차례로 정운, 이공량, 정백빙, 정사현에게 출가하였습니다. 첫째 매형 정운 선생은 현감으로 이남 1녀를 낳았습니다. 딸은 김익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지호, 지린입니다. 둘째 매형 이공량 선생은 뜻있는 선비였습니다. 이공량 선생과는 남명 선생이 자주 만나면서 같이 지리산을 유람하는 등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모두 4남 4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천민, 준민, 헌민, 성민입니다. 이준민 선생은 남명 선생의 제자로서 뒤에 공조 참판, 병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이율곡 정송강 선생 등 서인과도 교류가 있었으며 남명 선생의 문인인 대소원 조정도 선생은 이준민 선생의 사위입니다. 매제 정사연은 3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도와 서와 상입니다. 선생은 정사연 선생을 외우라 하였고 정사연 선생은 남명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문인 목록에도 올라 있습니다. 정사연 선생은 효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나이 4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의 여동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철마다 남편의 옷을 마련하여 태우며 3년상을 지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려비를 내렸습니다. 선생은 1522년 22살에 충순이 조수의 따님이신 남평조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부인의 고조할아버지는 조유인 선생으로 태조 때 문과에 올라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경기전직 조영 선생이고 할아버지는 사과 조걸 선생입니다. 부인의 어머니는 남평문시로 직장 문찬 선생의 따님입니다. 부인은 1500년 11월 10일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23살에 남명 선생에게 시집가 시부모 복양의 효를 다하였습니다. 입으로는 망령스러운 말이나 큰 웃음이 나오지 않았으며 비복들이 머리를 정돈하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정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실이신 송씨에게는 대우를 심히 후하게 하였고 남명 선생과 부실 사이에서 난 자녀에게도 자신이 낳은 것처럼 하므로 남편이 부인을 공경하였다 합니다.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 1명씩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조차산이었습니다. 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산은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기르는 개가 먹이를 다투어 어르렁거리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기를 옛날에 진씨는 100마리의 개가 한 우리 안에 살았는데 우리 집의 개는 그렇지 못하니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정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초원을 타고 길을 가는 사람의 행차가 매우 성대하여 함께 배우던 학생들이 모두 다투어 구경하면서 찬탄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사는 홀로 태연히 글을 읽으면서 장부의 사업이 어찌 이런 것에 있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이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명 선생이 김해에서 거처하시던 산해정 옆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조차산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 산을 조차산이라고 불렀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산을 조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은 아들을 잃은 당시의 심정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상자, 아들을 잃고서 미실미야 성사,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무근무체 아여운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구나. 송료 일생 무간에 한평생 보내자니 어쩔 수 없는 일. 연연 회수 설분분 여생을 돌아보니 머리카락이 흰 눈처럼 어지럽도다. 딸은 만호 김행에게 시집갔습니다. 김행과의 사이에 아들은 없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김우홍, 둘째가 각재우 장군에게 시집갔습니다. 아들이 9살에 세상을 떠나므로 선생은 부실 송씨의 사이에서 난 큰아들 차석으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부인은 뒤에 정경 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남명 선생에게는 부실이 있었습니다. 송린 선생의 따님이신 은진 송씨입니다. 아버지는 부사정을 지냈고 어머니 김씨 부인은 부사과 김맹손 선생의 따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사직 송세적 선생입니다. 병조 참판을 지낸 남명 선생의 친구 송인수 선생은 송세적 선생의 칠촌 조카가 됩니다. 남명 선생의 신도비문을 지은 송시열 선생은 송인수 선생의 정손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남명 선생은 은진 송씨 부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집을 올 때 부인은 아이가 18이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군수 송여림 선생입니다. 송여림 선생은 이정 김국강의 따님과 결혼하였는데 김국강 선생은 세종조 영의정 황희의 손서입니다. 부인의 남동생은 송희찬 선생으로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선생을 모신 용암서원의 전신인 회산서원과 향천서원을 건립하는 데 주도했습니다. 남명 선생의 부실인 은진송 씨는 뒤에 숙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까닭은 큰아들 차석이 부모의 공덕으로 대부가 되었기에 숙부인에 봉해지는 특이한 은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3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차석, 차마, 차정입니다. 차석은 3번이나 현감이 되었고 차마도 현감이 되었으며 차정은 경복궁 위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군수 조신도 선생에게 시집갔습니다. 선생의 아버지는 조은형 선생입니다. 자는 형지입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실시한 정시에 장원급제하여 성문은 정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형 선생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서 봉양할 것을 청하여 다시 의흥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남명 선생의 아버지는 성문은 정자에서 성문은 판교가 되기까지 모두 23년을 배설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의 아버지가 외지에 보임된 것이 의흥 현감과 단천 군수로 2번, 청관을 보좌한 적이 2번 자랑과 정랑이었고 대관이 3번,
정은지평집이었습니다. 성균관의 선성으로 있었던 5번은 전적을 3번 했고 사의 사성이 1번씩이었습니다. 정종부가 1번, 춘추관이 1번, 겸춘추가 3번이었습니다. 남명선생의 아버지는 이렇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청렴 강직하여 돌아가실 때에는 식구들에게 안분의 도만 남겨주셨다 합니다. 1519년 중종 14년 11월 15일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훈구파가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살인파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사화였습니다. 이때 작은아버지 조응경 선생이 연루되어 이조자랑에서 파직당했고 3년 동안 삼가의 시골집에 있다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몇 년 뒤 아버지는 제주 목사로 자천되었습니다. 남명선생의 어머니는 삼가현의 세족인 인천 이시 충순이 이국선생의 따님입니다. 6세조 고려시중 이작신 선생이 삼가에 기양 와서 자손 대대로 삼가에서 살았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울주사 이양 선생이고 할아버지는 의성 현령 이유 선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동천 최씨는 최경손 선생의 따님으로 자의정 정열공 최윤덕 선생의 손녀입니다. 남명 선생의 어머니는 태어나면서 효성에 있어 시부모를 받들 때 공경하였습니다. 봉양하는 도리를 다하였고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공손히 하였다 합니다. 이에 남편도 부인에게 공경과 열어서 대하였다 합니다. 남명 선생의 외가는 친가와 이웃하는 고을에 살았습니다. 선생의 할아버지는 조영 선생입니다. 자는 수옹으로 장사랑을 지냈습니다. 감찰 조찬 선생의 따님이신 임천 조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조찬 선생의 아들이 또 성씨를 지낸 지족당 조지서 선생입니다. 아들 은행, 은명, 은신, 은윤, 은경과 딸 1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은영 선생은 남명 선생의 아버지로 앞에서 살폈습니다. 가운데 세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 은경 선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 인사의 추천권을 진 이조 자랑을 지냈습니다. 딸은 선비 정기 선생에게 시집갔습니다. 남명 선생의 선조는 창녕조씨로 고려 때 9대에 걸쳐 정이품벼슬인 평장사를 지냈습니다. 선조가 서울에서 살다가 정조 할아버지 조안섭 선생 때 삼가현 판현으로 이주 정착하였습니다. 조안섭 선생은 생원에 머물렀습니다. 성균관 하규를 지낸 문가용 선생의 따님인 남평문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문가용 선생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의류혁명을 일으킨 강성군 문익점 선생의 조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명 선생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